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한 법정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은 헌법 65조 2항 단서가 정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상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리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권고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공동국정 운영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락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4항, 74조 2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71조, 특검법 3조 1항,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적이 관련입니다.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는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 대체 어떻게 탄핵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요? 헌법 위반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할 정도는 아니라는 어이없는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요. 즉 법을 어기긴 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준인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직시와 상당 기간이 다르다며 말장난을 하더니 아예 미임명 자체도 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결국 대놓고 헌법을 무시한 정부가 면죄부를 받은 건데요.
한마디로 바지를 입고 똥 싸놓고 모른 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내놓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댔던 걸까요? 이쯤 되면 헌재가 왜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법을 지키라는 자리에 오히려 헌법을 망가뜨리는 헌법재판관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법비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서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헌재가 내놓은 이번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판결, 공감 능력 1도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모순의 결정이었는데요. 자신들이 내린 과거 판결과도 배치되는 기상천외한 논리들이 난무했습니다. 대체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곧 법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문영배, 임미선, 김용두, 정정미, 김복형 등 5명의 재판관이 다수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는데요. 이들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파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법은 어겼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심지어 한 총리가 탄핵 정국 당시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강조한 것일 뿐 대통령제의 원칙을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놨는데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아예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전례도 없는 주장인데요. 이제 헌재가 국회의 탄핵권까지 가로막겠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탄핵당할 만큼 사유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헌재 내에서도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목소리는 존재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는데요.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법과 정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5대3 상황을. 네네네. 근데 그러면 서로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이 표결을 못 붙이는 거 아닙니까? 편결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근데 그게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이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탄핵을 그거를 할 수 없는 건데 아예. 그러면 이제 5대3 기각이라는 정말 초유의 어떤 결정문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 한 명으로 인해서 결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라는 부분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재판관 9명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다 갖춰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1, 2, 3으로 긍정회로부터 최악이다. 제가 왜 5대3을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5대3일 수도 있잖아가 아니고 5대3으로 교착 상황인 경우에는 이 이후의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뭐 불신을 넘어선 이제 그 결정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네. 이제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서 모두 뭐 정말 뭐 네, 쉽지 제가 않은 상황이 말로 되겠죠. 표현하기 네. 좀 힘든 그런 어려운 국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